네, 뉴욕 증시 A2G 조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이번 주 뉴욕 증시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들이 많다면서요? 많습니다. 먼저 캘린더를 좀 잠깐 볼까요? 이번 네. 주 일정인데요. 빅테크 기업들과 미국의 소비 그리고 제조업 경기를 알 수 있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됩니다. 예. 26일 테슬라 그리고 애플, 알파벳, 맥도날드, 페이스북 정말 많죠. 그 S&P 500 기업 중에 3분의 1, 180개 기업이 실적을 대거 발표하는데요. 그리고 7월 FOMC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는데 수요일에 파월 의장이 조금 더 구체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고요. 29일에는 로빈후드 IPO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두 다 이 증시에 변수가 될 만한 이슈들이 대거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뤄볼 기업은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으셨는데요. 가장 먼저 발표하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군요. 네, 예. 서학개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이죠. 그러네요. 네, 테슬라는 이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으로 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CEO인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통해서 사업의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적잖은데요. 최근에 슈퍼차저를 타 전기차들에게 오픈하는 뉴스도 그랬죠. 그래서 더욱이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실적 컨퍼런스 콜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우리도 한 번쯤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 그래도 이 투자 잔액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테슬라가 1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곧 실적이 발표가 되는군요. 전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 반경에 나옵니다. 장이 마치고 나서 나오는데요. 네. 월가 전망치는 주당 순이익 EPS 0.94달러, 매출은 115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각각 110%, 120%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번 2분기 전기차 판매 물량은 처음으로 20만 대를 돌파해서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내용을 테슬라가 최근에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테슬라의 실적이 오로지 전기차 판매 수익에만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기차가 전부가 아니었습니까? 어떤 수익이 더 있는 거예요? 물론 매출에서는 전기차가 대거 차지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순이익을 봤을 때는 탄소 배출권 판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 측면에서 보면 1분기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4억 3천만 달러였는데 탄소 배출권 판매는 5억 달러, 비트코인 매도에서 얻은 차익은 1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문제는 이번 2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했다는 점이죠. 4월 최고점에 비해서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반토막이 났는데요.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뉴스가 있었죠. 네. 그래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매입할 때 당시보다 좀 떨어졌으면 이를 회계장부에서 손실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월가에서는 이 비트코인으로만 최대 1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거래 수단 정도로만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실적에 발목을 잡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그 외에도 뭐 다른 리스크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또 새롭게 내놓은 게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입니다. 이게 앞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지도 궁금한데 지금 뭐 시장의 반응은 좀 어때요? 일단 베타 테스터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가 됐죠. 예.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좀 엇갈립니다. 이게 한 달에 구독 서비스료가 199불인데요. 뭐 리즈너블하다는 반응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비싸다 이런 목소리도 물론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머스크의 발언입니다. 네. 이걸 왜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테슬라가. 현재 세계 전기차 점유율은 테슬라가 25%로 단연 1위입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에서 폭스바겐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고 또 최근에 벤츠가 2030년부터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등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 불가능한 알맹이 핵심 사업으로 완전 자율주행 구독 시스템에 좀 목숨을 거는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도 앞으로 이 FSD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느냐가 테슬라의 또 다른 성장의 기로가 될 것이라고 주목을 했는데요.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지난해 8조 원 수준에서 2035년, 15년 뒤에는 1,334조 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중에서 시장 점유율 10%만 차지하더라도 134조 원 규모라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여기에 목숨을 좀 거는 모습입니다. 구독이라는 형태를 들고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경쟁자들이 상당히 좀 위협적이다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오히려 또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소식은 없을까요? 뭐 당장 좀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법안입니다. 예. 인프라 투자 법안을 보면 전기차 관련 보조 지원금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지금 공화당 반대로 첫 번째 표결에는 좀 실패했죠. 그래서 8월에 이게 과연 통과가 된다면 시장은 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이 올 연말 가동 시작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있습니다. 예. 독일 정부 허가가 좀 늦어진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텍사스 공장을 먼저 보면 미국에서 가장 큰 최대 생산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모델 3랑 모델 Y뿐 아니라 사이버 트럭도 양산할 예정이고요. 베를린 기가 팩토리의 경우는 그동안 물어왔던 관세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관세 10%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 확대 기대가 좀 큽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대형 전기 트럭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대형 전기 트럭 세미와 사이버 트럭이 이르면 올 연말 시범적으로 인도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판매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사전 예약만 120만 대, 내년 1분기 런칭이 기대되고 있고요. 세미 트럭은 월마트랑 펩시 등 대형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판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테슬라의 캐시카우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큰데 특히 아까 이야기한 이 완전 자율주행의 경우 장거리 주행이 많은 트럭들이 구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내일 어닝콜에서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스케줄을 발표할지 공개됩니다. 주목됩니다. 테슬라도 진짜 가만히 있는 모습은 아니네요.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테슬라의 지금 주가가 한 $640 정도 수준인데 월가에서는 앞으로 주가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 다른 종목들과 달리 이 월가 목표 주가의 레인지가 아주 크게 다릅니다. 아주 낮게 잡은 곳도 있고요. 높게 잡은 곳은 $1,200, 낮은 곳은 $180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시한 곳이 UBS인데요. 목표 주가를 $700 선에서 $660로 내렸고요. 그다음 웰스파고도 현재 주가보다는 낮은 $59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00대를 목표로 제시한 IB도 있는데 보고서를 내놓은 시기가 1분기 실적 발표가 한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목표가를 조금은 낮추는 추세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뉴욕 증시 A to Z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